건배. 쨍그랑거리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오늘이 제 칠순 잔치랍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큰아들 내외와 딸내 부부가 세상둘도 없는 효자 효녀인 척 사람 좋게 웃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제가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진 노인네로 보일 겁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고 칠순 잔치를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열어주는 번듯한 자식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터지는 저 샴페인 거품보다 더 가볍고 허무한 것이 바로 저놈들의 효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따릅니다. 로열 살루트 38년산.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그 귀한 술입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존경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이 술을 제 목구멍으로 넘겨버리고 싶은 조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적적하셨죠? 오늘만큼은 저희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게요. 쭉 드세요, 아버지. 오늘 아주 푹 취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모실 거니까요. 큰아들 정훈이가 옆에서 거듭 술을 권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따라준 독한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뜨거워질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너희가 준비한 이 연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사실 놈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칠순 잔치를 크게 열어야 한다며 호텔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소원이 장학재단 만드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이번 칠순 기념으로 아버지 호를단 만석 장학재단을 설립해 드리기로 했어요. 사회에 기부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아버지 뜻 무조건 따를게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학재단. 말은 참 번지르르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돈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장사꾼입니다. 놈들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제 알짜배기 땅과 주식을 재단으로 넘기고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세금은 피하고 제 재산 관리권은 뺏어오겠다는 아주 영악하고 괘씸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직이자 비서인 김 실장이 놈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왔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에 아버지 도장 못 받으면 우리 회사 부도나. 무조건 칠순 잔치날 끝내야 돼. 술 진탕 먹여서라도 찍게 해. 노인네 술 들어가면 기분 파잖아. 대충 좋은 일 한다고 바람 잡으면 도장 줄 거야. 오늘 자정 넘기면 안 돼. 큰아들 놈이 사위에게 하던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털어먹을 금고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잔칫날을 놈들의 제삿날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칠순 잔치의 하이라이트. 자식들이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큰아들 정훈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핀 조명이 아들을 비췄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꼴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쓰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자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최 회장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네.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부럽다, 부러워. 남의 속도 모르고 던지는 하객들의 칭찬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김 사장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툭 쳤습니다. 어이, 최 회장. 자네는 좋겠어. 자식들이 알아서 저런 것도 만들어주고 말이야. 우리 아들놈은 돈 내놓으라고 난린데. 저는 스무스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김 사장 자네는 모를 걸세. 저게 효도가 아니라 고려장 준비라는 것을. 단상 위에 있던 아들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버지 올라오세요. 오셔서 하객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비틀거리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양주 서너 잔을 비운 뒤였습니다. 물론 그중 절반은 마시는 척하며 손수건에 뱉어버렸지만 놈들은 제가 취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딸년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기분 좋으셔서 벌써 취하셨네. 조심하세요, 아버지. 딸아이가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뱀 혓바닥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래. 기분 좋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내가 안 취하고 백이냐?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들 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초조한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딴소리를 할까봐, 혹시라도 재단 설립 안 한다고 할까봐. 여러분,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평생 돈만 아는 구두쇠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번듯한 재단 이사장 소리를 듣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제가 혀꼬인 소리로 말하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정훈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돈은 똥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냄새만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와,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감격에 겨운 척 제 손을 잡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바로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기자들도 부르고 확실하게 하죠. 이놈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도장부터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돈 생각뿐일까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정훈아, 아버지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이 좀 과하네. 눈앞이 빙빙 돈다야.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직 시기 안 끝났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단상을 내려오자마자 며느리가 물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머, 세상에 얼굴 빨개지신 것 좀 봐. 여보, 아버님 모시고 VIP 룸으로 가자. 여기 시끄러워서 쉬지도 못하시잖아.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격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아니다. 내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더 해야겠다. 김 사장, 박 회장,
이리 와서 한 잔 받아. 제가 친구들을 부르자 딸년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빠 친구분들은 나중에 만나도 되잖아요. 지금 가족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중요한 서류도 봐야 하는데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딸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손톱 자국보다 제 가슴에 나는 생채기가 더 아팠습니다. 이 연회장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재산을 노리는 늑대들 뿐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마시는 척했습니다.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정신줄만은 세 줄처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인사를 받는 둥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위층으로 가시죠. 하객들 다 갔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2차 하셔야죠. 저희가 아주 조용한 방으로 잡아놨어요. 거기서 도장도 찍고 쉬시면 돼요. 올 것이 왔습니다. 놈들이 쳐놓은 진짜 덫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저는 풀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래, 2차 가야지. 오늘 밤새도록 마셔보자. 내 전 재산이 똥이 된다는데 똥술이라도 마셔야지 안 그러냐? 제 뼈있는 농담을 며느리는 그저 주정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아유, 아버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여보, 아버지 모셔. 변호사님한테 서류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 아들과 사위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이 있는 최상층. 그곳은 놈들이 저를 요리하기 위해 마련한 도마 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 왔어.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런 텔레파시가 놈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칠순 노인.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 사냥당하는 늙은 수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빨 빠진 사자도 사자는 사자라는 것을. 물어뜯을 힘은 없어도 으르렁거릴 힘은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다. 띵.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 복도 끝에 있는 방. 그곳이 오늘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양주 냄새와 그보다 더 독한 놈들의 욕망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혀가 꼬인 척,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완벽하게 무너진 늙은이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세상이 빙빙 도는구나. 나 좀 눕자. 딸아이가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걱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고 눈빛은 저 너머에 있는 서류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 정훈이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안에 서류 작업을 끝내야 한다며 세금 혜택 핑계를 대며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일어나 앉았지만 펜을 쥔 손을 심하게 떨며 글씨가 안 보인다고 버텼습니다. 그냥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아들의 고함에도 제가 끄떡하지 않자 결국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로열 살루트 병을 집어들더니
제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마치 사약처럼 검붉게 보이는 그 술을 제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고 기분 좋게 도장 찍으세요. 원샷 하시면 제가 안주도 먹여드릴게요. 자, 쭉 드세요. 저는 그 독배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소파 뒤로 고개를 젖히며 의식을 잃은 척 연기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빈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입을 벌린 채 축 늘어졌습니다. 드르렁, 푸. 코를 골기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가 되었고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문 잠그세요. 아가씨는 커튼 치고. 여보, 당신은 뭐해? 빨리 인조안 꺼내고. 며느리의 지시에 자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가신 거 맞겠지?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어떡해? 며느리가 코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손바닥을 딱딱 치더니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마. 이 양반 술 들어가면 시체 되는 거 하루 이틀이야? 로얄 잘루트 반병을 혼자 다 드셨어. 내일 아침까지는 업어가도 몰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작업 시작해. 김 변호사님, 서류 펼치세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맨 앞장 재단 설립 취임 승낙서는 넘기고 그 뒤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부터 펴세요. 아버님 엄지손가락 잘 닫고 지문 뭉개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찍어야 해요. 여보, 당신이 아버님 손 잡아. 내가 찍을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한 손바닥에서 놈의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인주가 제 엄지에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 엄지를 잡고 서류 곳곳에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마치 물건에 바코드를 찍듯 기계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자, 빌딩 넘어왔고. 다음은 주식 양도 위임장. 여기도 꾹. 좋아, 깔끔하게 나왔네. 김 변호사님, 이 정도면 법적 효력 확실하죠? 그럼요, 사모님. 본인 동석하에 자필 서명 대신 무인으로 가름한다는 조항 넣으면 완벽합니다. 증인으로 여기 계신 가족분들 서명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회장님 재산은 정훈 씨와 사모님 관할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딸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언니! 진짜 언니가 최고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장학재단 핑계댈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 나는 아빠가 절대 도장 안 줄 줄 알았거든. 며느리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성격 알잖아. 명예욕 강하신 거. 남들 앞에서 이사장님 소리 듣게 해드리고 박수 받게 해드리면 정신 못 차리실 거 알았지. 재단, 그거 껍데기야. 이 사회를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놨는데 재단 돈이 유도 돈이겠어? 아버님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금고 열쇠는 우리가 쥐는 거지. 와, 역시 형수님. 제가 형수님 존경하는 거 알죠? 형은 진짜 결혼 잘한 거야.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이번에 싹 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잖아. 사위 녀석이 아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 마누라지만 진짜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힌다니까? 야, 샴페인 따! 오늘부로 강남 빌딩 주인 바뀌었다. 이 기쁜 날에 축배가 빠질 수 없지. 펑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찡그랑거렸습니다. 샴페인 방울이 제 얼굴로 튀었습니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코를 더 크게 골며 버텼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남았습니다.
한 잔 들이켠 며느리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뒤처리가 남았잖아. 뒤처리라니? 서류 다 넘겨받았잖아. 더 할 게 있어? 아들이 멍청하게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아버님, 내일 술 깨시며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내 도장 어디 갔냐, 내가. 언제 찍었냐 난리치실 게 뻔하잖아. 경찰 부르고 소송 건다고 하시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신 차리시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지. 안전한 곳? 설마. 요양원? 근데 아빠가 순순히 가시겠어? 멀쩡하신 분인데?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유롭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놨지. 경기도 가평 끝자락에 있는 요양병원이야. 거기 원장이 내 고등학교 선배거든. 돈만 찔러주면 멀쩡한 사람도 중증 치매 환자로 만들어주는 곳이야. 진단서? 이미 발급받아놨어. 알코올성 치매 및 망상장애. 오늘 술 드시고 쓰러지신 거. 그걸로 몰고 가면 돼. 와, 형수님, 진짜 치밀하시네요. 근데 거기 시설은 좀 괜찮아요? 나중에 면회 갔는데 너무 후지면 남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사위가 묻자 며느리가 비웃듯이 대꾸했습니다. 서서방, 눈치 챙겨. 시설이 좋으면 아버님이 기력 회복해서 나오시게요? 일부러 제일 외진 곳으로 골랐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거긴 CCTV가 복도에만 있고 병실에는 없어. 그리고 면회도 보호자 동의 없으면 절대 불가야. 아버님이 안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든 밖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세상에. 언니, 진짜 무섭다. 근데 아빠 약은? 아빠 매일 드시는 혈압약이랑 당뇨약 있잖아. 그거? 내가 지난달부터 슬쩍 바꿔놨어. 그냥 비타민 제로. 거기 들어가시면 병원에서 주는 약 드실 거야. 진정제 성분이 좀 강하다는데. 뭐 어때? 주무시는 시간 많아지면 아버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숨 쉬는 법인이지. 우리가 그 법인 관리자고. 아버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생명체가 아닌 관리해야 할 자산,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아버지도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지. 약 기운에 몽롱하게 계시는 게 차라리 행복하실 수도 있어. 당신 말대로 1년? 아니, 딱 6개월만 버티시면 돼. 내가 알아봤는데 상속세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짭짤하더라. 오빠, 나도 보험 수익자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는 거 알지? 그거 나오면 나 벤츠부터 바꿀 거야. 이번 시즌 신상 받은 거 있단 말이야. 딸년의 철없는 소리에 며느리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다들 잔 들어. 우리의 완벽한 노후와 아버님의 편안한 요양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놈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장. 그것도 아주 합법적이고 세련된 고려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은 눈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설계한 그 완벽한 계획. 어디 한번 실행해 보거라. 하지만 너희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이 시나리오의 결말을 쓰는 건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샴페인을 다 마시고 아들의 손이 제 엄지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제 엄지가 서류를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종이 2로 제 지문이 닿기 1cm 전.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다 됐어. 이제 끝이야. 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끌려가던 제 손목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다져진 쇠파이프도 휘게 만들던 악력이었습니다. 탁!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제 손은 쇠갈고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던 며느리도 낄낄대던 딸년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술기운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아들의 손목을 비틀어 내쳤습니다. 그리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구나. 아들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안 취하셨어요. 취하다 마다 내년이 따라준 그 독한 술을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짓거리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앞장의 취임 승낙서를 찢어버리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서류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주식 양도각서, 예금 출금 위임장. 이게 장학재단 설립 서류냐? 아니면 늙은 애비 고려장 보내는 예약 서류냐? 제 호통에 딸년이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사위 녀석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디 가냐? 앉아라. 아직 쇼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다. 저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빅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의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고 숨겨져 있던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은 두 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일주일 전이라는 자막이, 오른쪽 화면에는 LIVE 현재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거 우리 집이잖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왼쪽 화면 속에서는 일주일 전 저희 집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칠순 때 무조건 끝내야 돼. 노인네 구워 삶아서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약 바꿔치기 한 건 안 들켰지? 영양제라고 속이니까 넙죽넙죽 잘 받아먹더라.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몽롱해진대. 근데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그리고 동시에 오른쪽 화면에서는 방금 전 이 방에서 놈들이 했던 짓거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척하자마자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제 머리맡에서 빨리 죽어야 보험금 탄다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숨겨진 카메라가 놈들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악행과 현재의 폐륜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자식들은 스크린 속에 비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아들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는 내가 귀가 먹고 눈이 먼 늙은이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내게는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 김 비서가 내게 와서 알려주더구나.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님이 자꾸 뒤로 수상한 약사를 만납니다. 아드님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각서를 위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 비서 뺨을 때렸다. 내 자식들을 모함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내 핏줄인데 설마 나를 해치려고 할까 싶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고
내게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더구나. 그 녹음기에 담긴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설마 했다. 그래서 김 비서와 상의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집안 곳곳에, 그리고 오늘 이 방에 카메라를 달았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제발 김 비서가 오해한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더구나.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로열 살루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놈들의 발치로 튀었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내가 오늘 마신 건 술이 아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애비의 피눈물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때 굳게 닫혀있던 스위트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차가운 표정으로 자식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경찰분들 모셨습니다. 김 비서가 경찰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방금 전 스크린에서 봤던 그 증거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훈 씨, 최유진 씨, 당신들을 존속 살해 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특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며느리가 제 발밑으로 기어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감옥 가면 손주들은 어떡해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들도 옆에서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술김에 헛소리한 거예요. 저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아들, 핏줄.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 내 재산 노리고 약 먹여 죽이려던 살인 미수범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손주들 걱정은 마라. 살인자 부모 밑에서 크느니 내가 거두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내 유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사회에 환원하면 환원했지. 너희 같은 놈들 배불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식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다. 바로 건배사다. 너희가 아까 나를 위해 건배했지. 아버님의 편안한 요양을 위하여라고 했더냐. 이번엔 내가 너희를 위해 건배하마. 자식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배사요? 그래. 마돈나라고 들어봤느냐? 마돈나요? 그래. 보통은 마시고 돈 내고 나가라에 줄임말이라더구나. 하지만 내 마돈나는 뜻이 좀 다르다. 잘 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남기는 내 유언이다. 저는 빈잔을 높이 들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지막이다. 너희와 나는 오늘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다. 법적으로 호적 파내는 건 물론이고 내 기억 속에서도 너희를 지울 것이다. 돈, 꿈도 꾸지 마라. 내 전 재산은 이미 어제부로 사회환원 절차 밟았다. 장학재단, 그래, 만들 거다. 하지만 이 사장 자리에 너희는 없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부터 타고 온 차,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싹 다 압류다. 너희는 철저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나가라.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라. 이제 너희가 갈 곳은 차디찬 감옥뿐이다. 경찰서가 너희의 새 집이다. 제 호통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자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수갑 채우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안 돼! 아버지! 아버님 제발요. 이건 무효예요. 놈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스위트룸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술병과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이 흩어져 난장판이 된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진작 잘라냈어야 할 썩은 환부를 이제야 도려낸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면서도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배고프다. 이런 비싼 호텔 음식 말고 뜨끈한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러 가세. 자네랑 소주 한잔하고 싶구먼. 이제야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아. 저는 김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호텔 로비에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추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하하. 저도 모르게 호탕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내일은 해장국에 소주 한잔하며 내 돈 보고 달려드는 파리떼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들과 건배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건배사는 뭘로 할까요? 청바지가 좋겠군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